2021년 7월 11일 일요일 공무형의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어떻게 다들 잘 보냈습니까? 날씨가 무지하게 더웠네요. 예,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다음 주부터 무지하게 덥다고 하네요. 보통 장마 끝나면 무더위 아닙니까? 근데 이 무더위가 좀 빨리 찾아왔어요. 보통 8월 달에 무더위가 오는데 7월 달에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35도, 6도까지 간다고 하네요. 음,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외출하시는 분들 좀 더위 먹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에어컨 바람을 쐬지 마시고요. 아무튼 여러분 주말 편하게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내일 또 출근 잘해야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서 또 여러분들 공감되는 이야기 많이 하고 좀 내일 출근에 대한 부담감을 최대한 덜어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그 청년들이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내년 최저시급은 어떻게 책정이 될까? 지금 하도 중에 하나가 여러 하도가 있지만 가장 큰 하도는 메로나고 뭐 메로나도 있고 공무원 채용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하도 중에서도 지금 최근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가장 핫한 주제가 내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책정될 것인가? 올해가 얼마죠? 올해가 8,720원입니다. 맞죠? 8,720원. 제가 방금 전에 뉴스를 보고 왔는데 여러분 최저임금 책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노동계에 3명 그리고 개연계에서 3명 그리고 나머지 공익위원 3명 총 9명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 참석이랑 과반수가 넘으면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공익위원은 중간에 있고 이제 양쪽 그러니까 노동계와 개연계 쪽에서 먼저 자기들이 협상하려고 하는 금액을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기사를 보니까 노동계에서 이제 제시한 최저임금은 1440원이었습니다. 1440원. 그리고 개연계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8,740원입니다. 근데 이게 간극이 너무 큽니다. 커도 너무 커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둘 중에.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지금 서민들의 기준이 봤을 때 어느 쪽이 좀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막무가내. 그렇죠. 노동계죠. 노동계. 그럼 노동계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죠? 노동계가 1440원 이게 뭘 잘못한 것인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을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도른 거 아니야? 아니 1440원 줄 것 같으면 당신이 사장하든가 회사는 다니게 해봤어? 지금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든지 알긴 알아? 지금 청년들 알바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들은 알긴 아냐고. 근데 1440원? 아예 아르바이트를 씨가 마르게 하려고 작정을 했네.
지금 이런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아르바이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음, 오히려 상당수 분들은 뭐 동결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동결. 네, 동결. 옛날 같으면 예전 같으면 동결한다 하면 난리 났습니다. 동결하자 하면. 옛날에 한 6,430원 이런 시절. 그때가 언제였어? 불과 5년 전이에요. 불과 5년 전에 6,430원 받던 시절에 그때 막 경기에서 6,700원 부르면 막 경기 엄청 물고 떨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어? 어휴, 자린고비 납시였네. 그러니까 씨, 지그들 배불리 처먹고 우리한테 줄 돈 없지. 이런 말 했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막 경기 엄청 욕했잖아요. 근데 막상 그래서 시급 엄청 올렸잖아요. 맞죠? 6,470원에서 7,530원. 그때 대박이었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 7,530원 됐을 때, 야, 이제 좀 인생 좀 풀리는갑다. 이제 좀 알바하면 좀 돈 좀 벌리는갑다 생각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야, 이제 좀 돈 좀 받는 것 같네. 어? 이제 좀 알바하면 좀 돈 좀 모이겠다. 그런 생각 다들 가지고 있었을 까 그때 껑충 뛰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네, 2018년, 2007년도 그때 6,470원에서 7,530원. 1,000원 넘게 올랐을 때. 근데 이게 딱 1,000원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뒤지치고 폐업하는데 많이 생겼죠. 폐업하는데. 자영업자 많이 생겼습니까? 제조업 쪽에서도 임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떡값 못 주겠다. 상여 안 주겠다 해가 상여를 놓겠잖아요. 상여 400 주던 걸 200% 맞춰버리고 원래 200 주던 데가 어떻게 됩니까? 안 주게 되죠. 그래서 요즘엔 상여 한 400만 주더라도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왜냐? 지금 상여 400을 준다는 거는 과거 최저시급이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는 800 정도 줬던 회사예요. 과거에 한 300, 400 정도 있는 회사도 지금 다 녹였습니다. 거의 다 녹였어요. 없어요. 그냥 시급대로 돈을 받아야 돼.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주 52시간 규정 때문에 일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은 오른 게 맞는데 막상 체감상 우리가 받는 돈,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엄청 적어졌죠. 엄청나게. 그래서 지금 10,000원 오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10,000원 되면 정말 개작살 난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작살 났잖아. 지금도 알바 구하기 힘들어하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알바 하나 구하겠다고 막 몇십 명 줄 서 있고 막. 아니 무슨 공무원 시험도 아니고요.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알바야 알바. 파트타임. 그거 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돈 엄청 많이 치는 게 아니에요. 좀 일을 해야 우리가 좀 먹고 살고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뭐 알바 해가지고 우리가 뭐 부자 되겠다는 건 뭐 집 살려고 합니까? 택도 없죠. 그냥 어 뭐 생활비에 좀 보탠다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하는데 뭐 책값이나 아니면 뭐 면접하는데 드는 비용, 뭐 응시료 같은 거 자격증 그런 걸 좀 보태려고. 왜냐 부모님한테 기댈 수 없는 거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부모님한테 지원 받았잖아. 그러면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성인 됐으면 더 이상 손 벌리면 안 되잖아요. 나도 이제 내 밥그릇 해야 되잖아, 맞죠? 자꾸 부모님한테 뭐 해달라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부모님 보통 이제 퇴직한다거나 힘이 약해져요, 경제적으로. 대부분이. 그래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뿐더러 그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부모님한테 손까지 벌리면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가가지고 내 용돈 내가 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가지고 알바 천국이나 이제 알바 원을 보는데 일자리가 없죠. 왜 없겠어요?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안 쓴다는 거죠. 지금 시급 기준으로 이제 돈 줄 거 다 줘버리면 돈 주고 다 줘버리면 이제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지금 보면 장사하는 분들 중에 잘 된 데도 있어요. 굉장히 잘 된 데도 있는데 그냥 월세 이것저것 내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나는 가게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 안 그래요? 자, 계약서를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10,000원 되면 지금 알바하는 알바생들의 목숨이 어떻게 됩니까? 위태위태합니다. 굉장히 위태위태해요. 이게 지금 여기 관심이 많은 게 그런가요? 지금 어떻게 어렵사리 아르바이트를 구한 사람들도 과연 시급이 10,000원까지 오르면 날 써주겠냐는 거지. 과연 나를 안고 갈 거냐는 거죠. 못 안고 갈 거예요. 못 안고 가는 곳이 많아질 겁니다. 안고 가는데 안고 하겠지만 미안하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미안하다. 우리가 어떻게 너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번 시급 인상을 보고 너한테 돈까지 줘가지고 일을 시키면 우리가 남는 게 없다. 오히려 장사에서 뭐 낚아먹어야 되지 않겠니? 널 나자식 우리가 뭐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떼다 보면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거기다 네 월급까지 줘버리면 우리 뭐 먹고 사니?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해줘야겠다. 정말 미안하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있을 거야 아마. 네. 그리고 지금 메로나 때문에 지금 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장사 안 되는 데 굉장히 많잖아요. 가뜩이나 언택트 사이드 뭐니 하면서 사람들 밖에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뭐예요? 다 가게에서 일하는 가게에서 자영업하는 가게에서 일하는 거. 근데 그 알바생을 쓰려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장사가 돼야 돼 오프라인으로. 근데 지금 오프라인이 안 되잖아요. 되는데 몇 건 없거든요. 서울은 지금 초토화됐잖아. 서울은 내일부터 4단계죠. 4단계 들어가면 아마 알바 잘린 분들 많이 생길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당장 내일이 몇 시간도 안 남았죠. 1시간 48분 남았습니다. 1시간 48분. 아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는 곳도 많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10,000원 올린다고? 10,000원 올리면 과연 안고 가겠냐는 거죠. 못 안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10,000원 되면 희망퇴직을 받는 생산직 회사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미 생겼어 이미 희망퇴직 이전부터 쭉 이어왔는데 10,000원 되면 이 희망퇴직 가속화 되겠죠. 경영이 어려운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미 많은 기업에서 희망퇴직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7,530원, 그 8,450원 할 때 많이 회사에서 보냈어요. 직원들 네, 보냈습니다. 큰 회사에서도 많이 보냈습니다. 큰 회사에서도. 큰 회사에서도 미안하지만 여기 직원들 다 책임 못 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좀 줘줄 테니 퇴직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만한 대기업이나 유망 기업에서도 희망퇴직 많이 받았습니다. 저 파주에 여러분 디스플레이 만든 회사도 희망퇴직 엄청 많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왜 받았겠어요? 그때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매출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인건비 문제가 컸을 겁니다. 인건비. 장사 안 되는데 인건비 다 줘야 되니까. 인생은 실전의 연속님 어서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시급 10,000원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안 뽑겠죠? 안 뽑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시급이 오르면 알바만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바는 일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알바도 걱정해야겠지만 사실 더 걱정해야 되는 건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왜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이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덩어리, 가장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는 게 생산직이에요. 생산직. 지금도 여러분 생산직도 옛날에 비해서 사람 적게 뽑잖아. 물론 뭐 대기업 같은데 사람 좀 한번 좀 대량 채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했는데 그게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회사가 막 대량 채용하는 게 아니잖아. 어쩌다가 한 번씩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산직 같은 게 대량 채용 한 번 하면 이제 다음부터는 안 뽑는 거예요. 중간에 뭐 퇴사한 사람 아니면 안 뽑는 거야. 다쳐가지고 일 못하는 사람 아니면. 시급 오르면 이거 딱 보고 이제 공장 이제 관리자들이 어떤 생각 가지겠어요? 그냥 지금 있는 인원으로 돌립시다. 지금 이 인원으로 어떻게든 충당합시다. 극복합시다. 여러분들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급 올라가지고 사람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1.5목, 2몫을 해야 됩니다. 바쁘게 움직이세요. 기업에서는 또 이제 그 인건비 또 뽑아 먹으려고 더 바짝 쪼이겠죠. 일 더 많이 늘어나겠죠. 사람을 안 뽑았는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안 뽑고 남아있는 사람으로 굴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일이 적어지겠습니까? 많아지겠습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10,000원. 자, 10,000원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치킨값 25,000원. 2만 넘죠? 피자값 3만원. 자장면 8,000원.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시급 오르면 치킨값만 올랐다 생각하는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시급이 오르면서 가장 많이 오른 게 뭐냐 하면 이 중식이에요. 중식. 이게 더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인상분 치면 이게 진짜 많이 올랐어요. 이제 치킨값 25,000원 시대에 맞잖아요. 서울 같은 게 25,000원이잖아. 왜냐하면 서울은 일단 치킨 한 마리 가격 2만원, 배달비까지 하면 25,000원 아닙니까? 맞죠? 배달비도 오르겠죠. 아울러 배달비도 같이 오르겠죠. 이제 배달비 뭐 서울 같은 게 기본 5,000원, 6,000원도 나오겠죠.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웃긴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원래 최저시급 오르기 전까지는 배달 대행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성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급 6,000원 때는 우리가 뭔가 음식을 주문하면서 배달비까지 따로 내는 그런 풍수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언제부터가 우리가 음식을 시키면 음식값 따로 배달비 내는 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이거 원래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시스템화 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5년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정착화된 지가.
원래는 그냥 물건값에 배달비가 포함되어 있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물건값 지불하면 그냥 받기만 끝이에요. 근데 지금은 치킨값도 비싸죠. 2만 넘죠. 기본 가격이 2만 넘지만 거기다 배달비 서울 기준으로 한 4,000원 받지 않습니까?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 평균적으로 4,000원. 2만 5천원이잖아. 근데 만 원 되면 그냥 치킨 가격, 그냥 치킨 한 마리 가격 자체가 2만 5천원. 그럼 배달비까지 하면 거의 3만 원. 거의 3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 사 먹는데 3만 원 쓰는 거예요. 3만 원. 후덜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여러분 그동안 그때 최저시급이 폭등하면서 그때 겪어왔던 물가 변동률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때 2018년, 19년 최저임금이 폭등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배달 쪽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이거 이제 기본 메뉴 가격도 올랐지만 배달비가 더 많이 올랐어요. 같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6,470원에서 7,530원 오를 때 치킨 가격 예를 들어서 1,000원 올랐습니다. 배달비도 1,000원 올랐어요. 그래서 한 2,000원, 3,000원 오른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치킨값 오른 거면 생각하지 그 치킨값 배달하는 그 배달비가 같이 올랐다고 그거까지 같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같이 올랐어요. 둘 다 올랐어. 만 원 되면 또 둘 다 오르겠죠. 그러면 이 피해는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고스란히 이 치킨을 시켜 먹는 소비자들한테 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뭐냐 하면 한 마리당 3만 원 하는 치킨을 먹는 거예요. 서울은 이미 2만 5천 원 먹잖아. 아까 얘기했다시피 치킨 가격 2만 원, 배달비 4천 원, 5천 원, 그 2만 5천 원 돈 아닙니까? 저도 어제 치킨 시켜 먹었지만 치킨값 2만 원, 배달비 2천 원 해가지고 2만 2천 원이었어요. 물론 나는 지방이니까 좀 낮긴 한데 서울은 이것보다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서울은 건당 기본 한 4천 정도 받는다고 하니 4천에 4,500원 받는다고 하니까 주말이면 5천 원 받을 테고. 그럼 2만 원, 2만 5천 원 되잖아. 지금 현재 2만 5천 원이잖아. 시급 오르면 3만 원이죠. 안 될 것 같습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치킨을 쓰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지불하고 있어요. 치킨값만 지불하는 게 아니라 뭐 피자값, 짜장면값 같이 지불을. 여러분 뭐 지금 배달 음식 치킨이 편해졌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호주머니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 배달비에 따른 지출이 엄청 심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인지 못하는 게 있어. 그냥 집 밖에 안 나오고 그냥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그냥 어플로 주문하면 뭐 내가 고생할 필요도 없고 유지할 필요도 없고 그냥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출은 엄청나게 많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서울에 자취하는 사람 돈이 안 보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월세도 월세지. 자, 그래서 아마 내가 봤을 때 만 원까지는 안 갈 것 같아. 만 원까지는. 이게 딱 눈에 보이잖아. 이게 이렇게 되게 눈에 보이잖아.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눈에 보이는데 과연 그래도 기어코 만 원까지 올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야 아마. 아마 말은 1,440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마 뭐 노동 경영계나 공익위원들이 3명이 반대하면 이거 못 통과합니다. 그러면 또 조율하겠죠. 조율 해가지고 이건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 원은 안 갈 겁니다. 만 원 안 가는데 저는 그때 9,000원 언저리는 갈 것 같아요. 불안함. 근데 9,000원 언저리 가도 좀 위험합니다, 사실. 원래 이 경영계에서 맨 처음에는 동결로 맨 처음 제시를 했어요. 근데 20원 올랐잖아, 지금 20원. 여기서 아마 좀 더 올릴 것 같은데 얼마나 올릴지는 또 봐야겠죠. 8,740원 20원 올린 거거든요. 기존에 50원 올릴 수도 있고 100원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몇 차례 계속 조율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공익위원 나서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책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만 원까지 올 일은 없을 겁니다. 만 원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 못 구하기가 힘들어하는데 설마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만 원은
아직까지 너무나도 시기상조다. 숫자만 올라간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다.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 우리가 내놔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맙시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